안녕하십니까. 주식투시경의 윤정도입니다. 시장은 공포의 벽을 타고 오른다라는 격언이 있습니다. 그러한 내용처럼 지금 우리나라 시장에서뿐만 아니라 글로벌 시장 전체적으로 두려움이 지금 많이 있는 상황이 되는데요. 엔화의 약세, 그리고 미국에서의 금리 인상 가능성 대두, 그리고 원유의 하락 추세 부분이 경기 전체를 좀 침체하게 한 것이 아닌가, 이러한 우려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일수록 여러분들께서는 시장을 잘 대응해 나가셔야 되는데요. 공포감이 많이 확산돼 있고 시장은 아직까지 견고하다. 그렇다면은 오히려 상승 추세의 무게감을 가지고 가시는 것도 좋은 전략 중에 하나가 아닐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은 향후 긍정적인 시장의 방향성을 놓고 볼 때 가장 큰 대안은 무엇일까요? 공부를 하는 것이 되겠죠. 오늘도 좋은 자료 많이 준비했습니다. 무료로 또 다운로드 받으시고요. 그리고 실시간으로 첨삭 지도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 참여하셔서 함께 수업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참여하시는 방법 화면을 통해서 알려드립니다. 신개념 증권교육 프로그램 윤정도의 주식투시경. 오늘 강의와 관련된 궁금증 있으신 분들은요, 망설이지 말고 지금 접속해주세요. 방송과 동시에 윤정도 전문가가 온라인상으로 실시간 답변 드립니다. 함께 하시는 방법 알려드립니다. 이데일리TV 홈페이지 프리미엄 투자클럽에 들어가시면 윤정도의 주식투시경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이곳에 들어오셔서 방송과 동시에 윤정도 전문가가 온라인상으로 실시간 답변 드립니다. 또 오늘 강의 자료를 미리 다운로드 받으셔서 함께 들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 빨리 들어오세요. 예, 어제 같은 경우에도 제가 많이 흥분해서 소리도 많이 지르고 했는데요. 그러한 이유가 별것이 없습니다. 첨삭 지도를 해드리면서 여러분들 많이 찾아뵙게 됐는데요. 많은 분들께서 짧은 시간 동안에 캔들 배우시고 그 캔들 공부를 바탕으로 해서 좋은 종목도 선침해하셔서 좋은 수익들 1월 장세에서 많이 내셨거든요. 물론 2월 장세에서도 그런 종목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만 공부하신다면은 큰 수익 내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캔들 부분 복습을 하겠는데요. 수요일에는 3개짜리 캔들, 그리고 어제는 2개짜리 캔들, 오늘 금요일에는 1개짜리 캔들을 놓고 여러분들이 과연 시장에서 승리하실 수 있었는지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머형 준비했습니다. 자료화면 함께 보겠습니다. 자, 아모레퍼시픽 준비해봤습니다. 이렇게 놓고 보시면은요, 1월 5일이에요. 저가 형성된 부분이 1월 8일이고요. 이거 뭐 잘 기억이 나실 텐데 어제 수업을 했었죠. 어제 수업할 때 뭘 보여드렸죠? 아모레퍼시픽의 주봉을 보여드렸습니다. 주봉상으로는 그래서 어떤 모습이 나왔냐면은 장악형이 나왔어요. 장악형이.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 일봉으로 풀어드리게 됐는데 9.09% 하락 이후에 자, 놓고 보시면 뭐가 떴죠? 해머형이 떴습니다. 해머형이 뜨고 난 다음에 매수 구간 어디까지라고요? 여러분들이 제일 중요한 부분, 오늘 해머형의 매수 구간 꼭 체크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해머형들 나올 거예요. 그래서 편입 구간이 이만큼이다. 다시 설명을 해드린다면 해머형이 뜨고 전 거래일의 캔들의 어느 부분까지, 뭐 최대폭은 꼬리까지 잡을 수 있습니다만 1차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이 부분이 어디라고요? 시가가 되겠죠. 그죠? 음봉이기 때문에 시가 부분, 몸통의 상단 부분까지가 매수 구간으로 설정이 된다. 그리고 매수를 했으면 이제 손절 라인을 보셔야 되는데 손절 구간은 어디까지냐? 이렇게 놓고 보실 때 어떻게 됩니까? 해머형의 이 종가 부분입니다. 시가가 몸통의 밑에 부분이 되겠죠? 윗부분이 종가고요. 다행히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에는 꼬리가 없습니다. 근데 꼬리가 있는 것도 변형형이기 때문에 만약에 꼬리가 달렸다라고 할지라도 해머형이 맞다. 그리고 손절 구간은 꼬리를 제외한 종가 부분과 저점 부분의 절반 라인. 이 부분 체크해 두십시오. 조금 이따 다른 종목 보여드릴 때도 똑같이 설명드릴 텐데 해머형이 뜨면 뭐가 있습니까? 이게 뜨면 뭐예요? 손절 라인과 매수 구간 설정 못하시면 아무런 의미가 없겠죠. 그죠? 그래서 그 부분 염두를 꼭 해두시고 수익률 부분 확인하겠습니다. 얼마요? 33.45%. 야, 난 바닥에서 못 샀다. 바닥에서 못 사면 어쩝니까? 뭐 요런 라인에서 편입을 하시더라도 33%까지 아니더라도 그럼 이 구간에서 편입을 한다면 얼마가 되겠어요? 20% 후반은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게 1월 말 기준인데 2월달 현재 기준에서도 추세는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해머형 바닥에서 잘 잡으시고 그리고 이번 주부터 진행하고 있는 추세 분석 부분 같이 놓고 해석을 하시면서 수익률 극대화 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종목도 준비를 했는데요. 역시 아모레 퍼시픽 그리고 아모레 지 이 종목군들이 올해 들어서도 계속해서 시장에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화두가 될 때 어제도 말씀드리고 그제도 말씀드리고 오늘도 또 강조를 드립니다만 추세가 살아있는 종목은 지속적으로 관심권에 놓아두어야 된다. 그리고 아모레 퍼시픽과 아모레 지가 시가총액이 작습니까? 조 단위 이상의 엄청난 대규모의 대형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어떠한 종목을 놓고 보시더라도 스스로가 과열권에 놓여져 있다 혹은 스스로가 과매도권에 놓여져 있다 이런 거 분석하지 마십시오. 현재 구간에서는 제일 먼저 알려드린 게 뭐였죠? 캔들로 바닥 포착해서 종목 잘 편입하시는 거. 두 번째는 지금 교육하고 있는 추세 부분이 살아있는 부분에 대해서 추세에 순응하는 법 거기까지만 놓고 해석을 하십시오. 아시겠죠? 나머지 부분은 그 다음에 천천히 또 교육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지금 많기 때문에 빠르게 진행해드릴게요. 복습 종목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모레 지의 주봉 차트예요. 이 종목도 일봉, 주봉 계속해서 보여드리게 되는데 결과적으로는 어찌됐건 주봉 어떻게 돼 있습니까? 해머형 발생했죠. 1월 9일입니다. 아모레 퍼시픽과 같이 비슷하게 움직이는데요. 해머형 발생된 이후에 매수 편입 구간 어디라고요? 여기. 네? 그죠? 해머형의 몸통 하단 부분. 조금 전에 보여드린 거는 양봉이었기 때문에 이 바닥 부분이 시가가 됐고요. 지금은 어떻게 됩니까? 이게 종가입니다. 시가가 요 위에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도 여러분들이 꼭 이해하시고 넘어가셔야 되고요. 어찌됐건 지금 부분은 가장 중요한 게 매수 구간이 어디다? 이만큼이다. 그리고 손절 구간이 이 바닥 라인이 됩니다. 손절 구간도 보여드릴 텐데요. 자, 어떻게 됩니까? 캔들에 있어서, 해머형 캔들에 있어서 몸통의 상단 부분과 꼬리 부분의 절반 라인, 이 부분이 손절 라인이다. 그렇게 되면 주봉 기준에서 어떻게 돼요? 아모레 지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손절 라인을 이탈하는 흐름이 살짝 나왔어요. 그럼 이 편입할 수 있겠느냐? 돌리면 되죠. 돌리는 구간에서 이게 뭐로 나왔습니까? 지금 시가가 밑에 있잖아요. 시가가 밑에 있어서 돌려주는데 이걸 왜 못 들어가요? 시가가 위에 있어서 음봉으로 밀고 떨어져 내려갔다면은 위에서 편입한 이후에 손절이 되겠지만 지금은 시가가 밑에서 있고 그 추세에서 돌려지고 있는데 이거를 왜 편입을 못해요? 말이 안 되죠. 그리고 일봉으로도 아모레지의 흐름을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편입하실 수 있었던 구간이었고요. 샛별형이었죠. 변형 샛별형. 그래서 그 추세 부분을 어떻게 된다? 굉장히 강력하게 시세로 여러분들께 내드렸다는 겁니다. 수익률 부분요. 35.60. 이 바닥에서 못 잡으셨다 할지라도 이 라인들 전부 매수 구간으로 설정했다면 20%대의 단기 수익률이 나왔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무엇을 가지고요? 캔들 하나만 가지고. 그것도 한 개짜리 캔들만 가지고.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두 번째 종목 보여드렸고요. 앞으로 세 종목도 있습니다. 해머형 오늘로 완전하게 마스터 하셔야 돼요. 더 이상은 캔들에 대한 복습이 아마도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오늘 완전하게 하나짜리 캔들 마스터 하셔가지고 큰 수익 꼭 잡아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종목은요. 역시 대상도 주봉도 보여드렸고요. 또 일봉도 또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주봉 기준에서도 매수 포착이 됐고요. 일봉에서도 매수 포착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해 말 대비해서 13.54% 빠진 구간 언제요? 윤정두 주식 투시경 첫 방송한 1월 14일 날 이러한 해머 양상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도 매수 구간을 한 차례 더 줬어요. 계속해서. 그래서 이런 구간에 편입이 되셨다면 상당히 긍정적인 수익을 내셨을 텐데 일단 이 해머형의 매수 구간 어떻게 됐다고요? 계속해서 매수 구간 주죠. 이걸 왜 편입을 못하냐는 거예요. 이렇게 편입만 하시게 되면은 그 다음 추세 나왔을 때 어디서 매도 구간이 나와요? 이런 부분이 매도가 되지만은 양봉으로 돌려버리고 이런 부분이 유성형으로 형성이 돼 있지만은 어떻게 됩니까? 아직까지도 2월 달에도 일단은 추세 부분이 견고하다. 그렇다면은 마지막 차익 실현은 어디서 하실 수 있다? 지금 배우고 있는 추세 분석을 통해서 마지막 차익 실현을 하실 수 있다. 그래서 대상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손절 라인까지도 알려드렸고요. 수익률 놓고 보시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23.64%인데 실질적으로 조금 더 위에서 편입하셨다 할지라도 10%대 후반의 수익률을 일봉 기준입니다. 보름 정도 그 기간 동안에 충분하게 내실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해머형 2개 남았습니다. 2개 남았는데 맨 마지막 종목은 좀 더 섹시한 종목이에요. 그래서 그 종목까지 보시면은
이제 2월 달에는 캔들 하나만큼은 누구보다 박사가 된다. 이렇게 기준을 잡으시고 복습을 해나가시기 바랍니다. 다른 데서 안 알려드린 거 알려드렸잖아요. 어딜 가서 보셔도 캔들, 해머형, 상승 반전형, 어디서 매수, 어디서 손절, 샛별형, 상승 반전, 어디서 매수, 어디서 손절, 아무도 안 알려줬잖아요. 그거 다 알려드렸으면 하실 수 있어야죠.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마지막 복습이니까 염두에 두시고, 특히 마지막 종목은 섹시한 종목이니까 꼭 보시고 그 부분을 시청자 여러분들 것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자, 네 번째 종목 보여드립니다. 자, 네 번째 종목, 제1기에, 야, 어떻게 윤정도는 다 무거운 종목이고, 아니면 무슨 뭐 100만 원 넘어가는 종목이고, 그래도 수익만 나면 되죠. 그죠? 제1기획도 대형주입니다. 대형주인데요. 지금 놓고 보시면 12.81%. 자, 어떻게 됐어요? 여기서 해머형이 뜹니다. 해머형이 뜨고요. 1월 21일인가요? 다시, 죄송합니다. 제가 전 날짜를 못 봤어요. 한 번만 다시 볼게요. 1월 21일 날 16,000원 저가 형성됐네요. 이거 충분히 그럼 편입 가능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수업하고 나서 편입 가능했고, 그 다음에 편입 구간은 조금 좁습니다. 조금 좁을 수밖에 없죠. 조금 좁을 수밖에 없는데, 사실은 최대폭을 어디까지 드렸어요? 전 거래일에 꼬리까지도 매수 구간으로 설정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 정도 구간은 매수 구간으로 설정이 됩니다. 그리고 손절 라인. 그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윤정도가 항상 말씀드릴 때 당일날 매수 못하면 못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이 날짜까지 해서 이날 이걸 검색했으면 그 다음날 충분히 편입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교육에 대한 보람을 느끼는 겁니다. 자, 그 이후의 흐름 어떻게 됐다고요? 32.19%. 어떻게 됐어요? 21일부터 30일까지 이 바닥에서 못 잡았다고 치더라도, 이 바닥에서 못 잡았다고 치더라도 얼마? 20%대 중반까지의 수익이 낮잖아요, 대형주에서. 근데 왜 복습을 자꾸 안 하시려고 그러고 뭔가 조금 어려운 거를 알려주라.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가장 간단한 거에서 큰 수익을 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섹시한 종목 한번 가지고 나와봤는데요. 이 종목은 아마도 2월달, 3월달까지 해서도 시장에 엄청난 화두가 될 거예요. 그래서 실시간으로 우리가 첨삭지도 할 때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이 종목에 대해서 같이 토론도 해보고 또 캔들 분석도 해보고 펀더멘탈 분석 또 사회 이슈 분석까지 다 해봤는데 일단은 3월까지도 굉장한 시장에서 관심 종목에 놓여질 것 같습니다. 어찌됐건 우리는 제일 중요한 부분이 교육한 내용만 바탕으로 해서 움직이면 되겠죠. 자, 보겠습니다. 어떠한 캔들이 떴고 어떠한 흐름이 나왔는지 살펴보도록 하죠. 일단 NC소프트입니다. 뭐 M&A 관련된 내용이 불거지고 하면서 움직임을 줬는데 그러한 자세한 내용은 말씀드린 것처럼 뭐 실시간 첨삭 교육 때 나중에 참여하셔서 질문 주시고요. 지금 일봉 차트입니다. 일봉 차트. 그래서 1월 15일 대비해서 27.67% 빠졌어요. 언제? 1월 23일 날. 1월 23일이면 언제입니까? 우리가 지금 방송하고 캔들 수업을 한참 진행하고 있을 때예요. 그때 벌써 NC소프트는 바닥을 찍으면서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저가 174,500원 형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이 해머형의 형성 이후에 매수 구간 어떻게 되어 있죠? 편입 구간, 이 구간 드리고 그리고 실질적으로는 어디라고 그랬어요? 꼬리까지도. 그러니까 이 음봉이 너무 크면 안 되겠지만 이 정도 선이라면은 꼬리까지도 우리가 편입 구간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 정도 라인을 편입 구간으로 설정한다 할지라도 그 다음날 캔들을 발견하고 나서 그 다음날 편입이 충분히 됐죠. 되고 난 이후에 그럼 어떻습니까? 일단은 이날 같은 경우에 시장 재료가 나오면서 상한가 진입을 해버렸어요. 발견하고 하루, 이틀, 3일. 그러니까 이날 만약에 편입을 하셨다라고 한다면 상당 폭의 수익이 단기간에 발생이 된 거죠. 물론 매매가 좋으신 분들은 뭐 이런 데서 매매를 하실 수도 있었겠지만은 어떻게 됐다고요? 일단은 매도 구간으로 형성되는 캔들의 매도 사인은 나오질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계속 강조드립니다만 지금 수요일부터 해서 무슨 공부를 하고 있죠? 우리가 추세 공부를 하고 있잖아요. 추세 분석. 그렇다면은 이 NC소프트에 지금 2월 어떻게 돼 있어요? 2월 벌써 더 강력한 추세 부분이 형성돼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심오하게 배우고 들어갈 뭐요? 이평선 부분까지 들어가게 되면요. 예제 자료로 또 많이 갖고 올 수밖에 없었어요. 보여지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까지 놓고 보시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교육을 통해서 접근하실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
이 종목 같은 경우 시가총액이 지금 4조 이상입니다. 4조 이상인데 제가 교육 목적에 방송을 했다고 해서 이 종목이 주가가 왜곡이 되느냐? 그러지 않겠죠. 그렇다면 여러분들께서도 관심권에 놓아두시고 수업도 하시고 그리고 대응 전략도 가지고 가시는 게 맞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손절 라인 드린 이후에 단기간에 상승률 보여드리면 28.65%. 자, 2월의 흐름까지 기준을 잡는다면 저수익? 글쎄요. 3월까지는 또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이 캔들로서 이렇게 바닥 종목 잡아내시고 추세로서 상승률, 수익률 끝까지 다 챙겨가시고 그렇게 된다면 저는 더 이상 바랄 게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빠르게 진행해드린 이 복습 내용들 다시 공부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저도 힘들게 다시 자료 준비해서 전부 올려드렸습니다. 자료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는 방법 하고요. 그리고 실시간 첨삭지도 받으실 수 있는 방법 화면을 통해서 알려드립니다. 신개념 증권교육 프로그램 윤정두의 주식 투시경. 오늘 강의와 관련된 궁금증 있으신 분들은요. 망설이지 말고 지금 접속해주세요. 방송과 동시에 윤정두 전문가가 온라인상으로 실시간 답변 드립니다. 함께 하시는 방법 알려드립니다. 이데일리TV 홈페이지 프리미엄 투자클럽에 들어가시면 윤정두의 주식 투시경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이곳에 들어오셔서 방송과 동시에 윤정두 전문가가 온라인상으로 실시간 답변 드립니다. 또 오늘 강의 자료를 미리 다운로드 받으셔서 함께 들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 빨리 들어오세요. 예, 저도 이번 주는 상당히 흥분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여러분들 더 잘 아시겠지만은 캔들의 영혼은 다 배워놨죠. 그러니까 영혼을 배웠고 시장의 영혼을 배웠고 이제는 에너지를 배울 차례잖아요. 시장의 에너지. 이 두 개만 결합돼도 어마어마합니다. 그리고 가장 기본적인 분석이 캔들과 이평선과 뭐라 그랬어요? 거래량. 근데 거래량 또 조만간에 배울 거기 때문에 그거 세 가지만 놓고 보셔도 벌써 캔들 하나만 갖고 놓고 교육을 하셨는데도 엄청난 수익을 지금 내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저도 지금 그 시장의 에너지 부분, 추세 부분을 설명드리면서 막 흥분하고 있고요. 특히 오늘은 이평선을 발을 담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평선까지 교육을 한번 진행해 보고요. 이평선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추세의 강화 부분도 놓고 봐야 되겠죠. 추세의 강화 부분 놓고 보시게 되면요. 굉장히 설레실 겁니다. 왜? 종목 굉장히 많이 갖고 나왔어요. 그 종목군들을 보시면은 야, 나도 저 종목 사고 싶은데 저 시점에 내가 편입했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들 가지실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공부하셔서 2월 달에 그 종목들 잡아내셔야죠. 그래서 3월 달 복귀할 때, 3월 달에 복습할 때 보여드린 종목군들 여러분들 계좌에 다 포함되어 있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추세선의 강화 부분부터 수업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시면은요. 추세선의 강화다. 사실은 어제 이 부분도 공부를 했어요. 겹쳐지는 부분인데 조금 더 이제 강세 부분입니다. 어제 사실은 한 차례 놓고 보여드리면서 어떻게 됐죠? 추세가 이렇게 흘러가다가 이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간다. 이러한 차트 하나 보여드렸었죠? 맞습니다. 그러한 내용이에요. 그러한 내용인데 상승 추세에서 상승 기조가 강화가 되면서 조금 전에 보여주는 것처럼 이 저항 라인을 완전히 뚫고 가버립니다. 그리고 돼서 이 저항을 뚫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이게 지지가 됐다라는 거예요. 저항선을 상향 돌파하면서. 이게 얼마나 섹시한 얘기입니까 이게. 예? 우리가 가장 원하는 부분이잖아요. 추세에서 뚫고 올라가는 부분. 그래서 기존 추세대보다 새로운 추세대의 기울기가 커집니다. 커지겠죠 당연히. 이렇게 올라가다 이렇게 올라가는데 이게 당연히 커질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에너지가 단기적으로 계속 분출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 이러한 종목을 잡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평상시에 누가 추세 못 봐요? 여러분들 추세 보시는 거 다 할 줄 알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거 잡아내는 거, 그리고 이게 속임수인지 아닌지를 이해해내는 거, 그게 교육의 맥점이라는 겁니다. 핵심이고요. 아시겠죠? 그렇게 놓고 보시고요. 이제 예제 차트 보여드리면서 또 실전 차트까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떠한 예제들이 있을까요? 일단은 그림 그려놓은 차트 놓고 보시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어떻게 됩니까? 지지 라인 형성되고요. 그죠? 저항 라인 형성되고요. 이거 누가 몰라? 다 알지. 예? 그래, 이것도 알아요. 이것도 아신단 말이에요. 이거 왜 모르시겠어요? 다 알지. 이렇게 해서 강도 있게 뚫고 올라가서 이렇게 움직인다라는 부분. 이 추세가 형성이 됐어. 이렇게 뚫는 거 누가 모르냐는 거예요. 근데 이걸 뚫었을 때 여러분들이 우리가 혼동할 수 있는 게, 저나 여러분들께서 혼동하실 수 있는 게, 야, 이거
오버슈팅이네 하고 차익 실현을 해버리시면 새로운 추세대 라인에서의 상승은 수익은 못 가져가신다는 겁니다. 이거를 포착해 하실 수 있어요. 이거를. 네? 그래서 오늘 부분에서 어제도 잠깐 언급을 드렸습니다만 오늘 다시 한번 강조 드려볼까요? 3에서 5거래일 동안 원래는 3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3에서 5거래일 동안에 이 라인 위쪽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최소한. 그리고 3에서 5% 수준의 이 라인의 지수, 가격 대비해서 올라서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도 다시 떨구어져 내려오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제 속임수 패턴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다만 이 부분은 우리가 지지선과 저항선만 놓고 보실 수는 없어요.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이평선이 그래서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평선 지금 안 배우셨는데 제가 막 설명드릴 수는 없겠고 저 답답해 죽겠습니다. 이제 곧 배울 거란 말이에요. 그 이평선이 있으면은요, 이게 속임수인지 아닌지까지도 우리가 잡아낼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이 추세선을 이렇게 강조드리는 부분, 우리가 캔들 배울 때 똑같은 내용 맨날 강조하고 제발 이걸 이해해서 영혼을 느끼세요 한 것처럼 이 에너지를 느끼십시오. 에너지를 느끼셔야만 앞으로 우리가 수익률 극대화 하실 수 있는 제대로 된 교육을 여러분들이 전부 잡아가시는 겁니다. 아시겠죠? 종목 보여드릴게요. 종목 보여드리면 이제 그때 돼서 이제 조금 느낌을 가지고 가실 수가 있겠죠. 한번 놓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웨이입니다. 코웨이 같은 경우에 뭐 상당 폭의 상승 탄력이 나왔던 종목이에요. 물론 그 전에 큰 폭의 또 조정도 있었지만은요. 이런 구간이라는 거죠. 사실상 이러한 구간 삐져나왔어요. 이 추세선은 누가 그린다? 이건 제가 그렸어요. 이 그림 그리는 거는 여러분들도 쉽게 그리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의 기준을 갖고.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삐져나옵니다. 나오는데 희한하게 여기서 툭툭 치고 가더니 여기서 이렇게 윤정주가 얘기한 3에서 5거래 이상이 나와버렸어. 이거 어떻게 할 건데? 새로운 추세 라인을 이렇게 그려줘야 되는 거예요. 이럴 때는. 이게 만약에 다시 회귀가 된다 할지라도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거 그림 다시 볼까요? 근데 이런 라인에서 저는 매매 사인을 이렇게 가져갑니다. 이 추세 구간의 하단 부분에서 분할 매수의 기준을 잡아가요. 그리고 상단 부분에서는 차익 실현 기준을 잡아갑니다. 그럼 여기서 차익 실현 다 돼버리면 어떻게 하냐? 그러면 말씀드렸잖아요. 3에서 5거래일 이상의 흐름이 나오면 일단은 관심권을 갖고 새로운 추세를 한번 만들어보자. 그래서 여기서 무조건 다 편입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그 다음 추세 한번 놓고 볼까요? 코웨이 일봉 차트인데요. 한번 놓고 보시죠. 이거를 가파르게 올리려면 가파르게 올릴 수도 있어요. 그림을. 그런데 요 정도 지금 기울기에서 설명을 드려도 충분하겠죠? 그죠? 그렇다면 앞서 그려드린 그림이 요거예요, 요거. 여기. 그러면 여기서 편입이 안 됐다? 사실상은 저기서 편입을 해서 다시 회귀되면은 일부 정리할 수도 있는데 편입이 안 됐다. 혹은 편입했더니 조금 회귀되더라. 근데 다시 뚫고 가버리죠. 그럼 다시 3에서 5거래일 기준 잡아서 저 때는 어쩔 수 없어요. 조금 매매를 가지고 가셔야 돼요. 혹은 매매가 안 빠르다? 그럼 편입하시고 잠깐 기준을 보셔야 돼요. 왜? 이 추세 라인이 형성되는지 이게 없으면 아직 모르잖아요. 사실은. 이게 없으면. 다만 기존 추세 대비해서 어떻게 됩니까? 이 추세를 아직 모른다 할지라도 이렇게 하면 모른다 할지라도 기존 추세 대비해서는 월등히 위에 놓여져 있죠. 하루 이틀도 아니고. 이거를 뚫고 갔잖아요. 지금. 이거를. 이게 나중에 배울 이평선이 되는 거예요. 물론 이평선이 위에 놓여져 있지는 않습니다. 밑에 있겠죠. 그러니까 올라갔겠죠. 다만 장기 이평선일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를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겁니다. 이 기준을.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부분을 뚫고 올라가 줬을 때 새로운 추세 라인을 그려줄 수 있어야 된다. 다만 우리가 지지선과 저항선 배울 때 첫 번째 부딪히는 구간을 기준으로 잡는다.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새로 생기고 올라간 이후에 꺾여지는 부분, 중간에도 일부 꺾여지긴 했습니다만 꺾여지는 부분을 이제는 새로운 저항선으로 이제는 아시겠죠? 그럼 여기서 부딪혔고 하나, 둘. 물론 여기서 끊을 수도 있어요. 여기서도. 근데 그거는 여러분들, 시청자분들께서의 기준, 또 윤정두의 기준. 여기서도 이렇게 끊을 수도 있겠죠. 라인을. 다만 저는 넓게 끊었다. 왜? 저도 지금 주식한 지가 한 30년 가까이 됩니다. 고등학교 다닐 때부터 했어요. 그래서 그 경험칙상으로는 이렇게 해서 추세가 강해진다? 이거를 교육이라고 갖고 나오고 제가 제 기준을 갖고 나온 게 아니라 교과서적인 내용 아닙니까? 추세의 강세 부분. 그것이
수십 년 동안 진행돼 왔던 기술적인 분석이고 시장 신뢰도가 높은 거라면 인정을 하셔야죠. 인정하시고 그 추세가 나왔을 때는 잡을 줄 알아야죠. 그냥 하고 있다가 이게 추세가 가는 건지 마는 건지 조금 밀면은 이게 조금 꺾이는 건지 이래서는 전혀 안 된다는 겁니다. 이번 교육할 때 제대로 여러분들이 숙지를 하셔가지고 2번 다시 실수하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또 다른 종목 보여드릴 테니까 그 종목에서도 어떤 흐름이 나왔는지도 한번 해석을 하시기 바랍니다. 종목마다 다 똑같지는 않아요. 아시겠죠? 자, 이번에는 역시 상승 추세에 놓여졌었던 CJ 대한통운. 야, 상승 추세만 다 갖고 나면 어떻게 하느냐? 이거 뭐 결론적인 것만 보여주면 어떻게 하느냐? 초기에 잘 잡으셨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 추세에서 못 잡으실 수도 있어요. 당연히 못 잡으실 수 있어요. 저도 못 잡을 수 있습니다. 이 추세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고 물론 뭐 이런 바닥 라인에서 운이 좋으면 잡으실 수도 있고요. 여기가 사실 이렇게 또 보면 무슨 샛배령까지 떠 있어요. 그럼 저 추세에서 이 바닥에서 잡았다면 그 다음 추세는 마음이 편하다는 거죠. 어찌됐건 그 다음 추세 어떻게 되는지 보겠습니다. 어떻게 돼 있습니까? 조금 전에 보여드린 그림하고 똑같은 거예요. 네? 조금 전에 이 샛배령이라는 거 여기라고 그랬죠? 그리고 이걸 망치형으로 놓고 보실 수도 있고요. 어찌됐건 이 추세 라인이 형성이 됐어요. 됐는데 어떻게 됩니까? 급격히 치고 올라갑니다. 급격히. 그럼 제가 이거 뭐라 그랬어요? 적산병인데, 예? 적산병 기준에서, 아이고, 우리 배운 거 나올까 기분 좋네요. 예? 종가와 시가가 이렇게 붙어 있으면은, 그러면은 사실상은 좀 과열권에 놓여져서 단기 조정이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상승 추세에서의 구간이기 때문에. 어찌됐건 이 부분에서도 상승 추세에 적산병인데 종가와 시가가 좀 붙어 있기 때문에 몸통으로 내려온 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단기 과열에 대한 우려가 있다 할지라도 추세는 어떻게 됩니까? 이 위에 떠져 있죠. 며칠 동안 3에서 5거래일 이상. 쉽죠? 예? 거기다가 이렇게 장대 양봉이면 평상시 대비해서 이렇게 장대 양봉이면 뭐예요? 이 라인 대비해서 3에서 5% 이상 주가가 더 떠 있는 거 아닙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예? 그거 어떻게 계산해요? 뭘 어떻게 계산해? 요 라인이 기준이라고 잡으면 이게 3%만 올랐겠냐고요. 저 양봉이. 평상시 양봉이 요만한데 봉이. 더 올랐다는 거죠. 그렇다면은 새로운 추세 구간을 한번 설정을 해보자는 겁니다. 아무리 이평선을 여기다 그려봐야 안 와, 이제. 그죠? 그러면 새로운 추세 라인을 어떻게 그려? 여기서 쫓아가기 버거우시다라고 한다면 쉬어가세요. 쉬어가시면서 부딪혀서 꺾어서 내려올 때 형성되는 첫 지지 라인. 그죠? 그리고 돌려지는 부분에 있어서의 요 부분, 저항선, 그리고 나서의 흐름에서도 가지고 갈 수 있다는 겁니다. 혹은 이런 바닥에서 우리가 교육 목적이 뭐예요? 캔들로 잡아 제끼고 그 다음 추세 부분 이것만 이해하면 여기서 차익 실현할 일 없겠죠. 이거 아까우세요? 저는 아깝다고 생각 안 합니다. 바닥에서 잡은 종목, 내 종목 잘 간다고 박수치고 있는데 더 강해졌어. 이게 꼭지냐 아니냐 고민하고 있는데 꼭지가 아니야. 왜? 윤정두가 이 추세 라인이라고 설명해줬거든. 그러면 여기서 따뜻하게 가져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수익률 극대화할 수 있죠. 매매가 꼭 빨라서 저기서 고점 잡고 그러면 1년에 몇천 프로 수익 납니다. 그러면은 뭐 시가총액 몇 조짜리 종목군들 통째로 다 사실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께서는 다시 정리해드려요. 여기서 잡으셨다. 이 캔들까지 또 우연찮게 나와줬잖아요. 잡으셨다. 혹은 이런 데서 잡게 됐다. 추세 매매를 해서 올라섰을 때 수익률을 극대화하자라는 게 목적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드리는지 아시겠죠? 이것에 대한 해석 부분을 스스로가 여러분들이 잘 해내셔야 된다는 겁니다. 윤정두가 매번 전화 드릴 수 있어요? 어떻게 연락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없잖아요.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러한 종목을 잘 편입하시고 또 좋은 곳에서 차익 실현하시고 그런 기준을 여러분들 스스로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러시려면은 교육 제대로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또 종목 또 보여드릴 텐데 그거 보시면서 또 한 번 더 생각해 보세요. 아모레지의 190 차트 갖고 나와봤습니다. 아모레지, 아모레 퍼시픽 계속해서 어떻게 하다 교육하다 보니까 계속 보여드릴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지금 추세도 여러분들이 잘 해석을 하시면 돼요. 어떻게 돼 있다고요? 바닥에서의 상승 탄력이 있었고 그리고 나서 뉘어졌어요. 오히려. 뉘어졌었죠. 그러고 나서 이탈 살짝도 있었고 살짝 벗어나는 구간도 있었는데 하루 종가 위에서 놀다가
이틀 3거래 일정이 안으로 들어와 버리고요. 어찌됐건 이러한 패턴으로 가다가 여기서 다시 치고 갑니다. 치고 가면서 이러한 종목군들 아모레지나 아모레 퍼시픽 같은 경우에는 시가총액도 크고 우량한 종목입니다만 그리고 뭐 중국 수혜도 있고 여러 가지 내용이 있죠. 액면 분할 관련해서도 있고. 근데 실상 접근하려면 어렵게 느끼시는 부분이 많아요. 근데 복습할 때 보여드린 것처럼 1월 달에도 캔들만 가지고도 들어가셔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구간이 있었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런 데서도 어떻게 됩니까? 5에서 10거래일 정도의 하락 추세가 나올 경우에 캔들 보자 했는데 잘 안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자료를 받으시라는 거예요. 이렇게 조정 나오고 여기서 상승 잉태 확인형이 발생이 돼서 주가가 올라간 겁니다. 이 구간에서. 아시겠어요? 그리고 지금은 추세 설명하는 거니까 어떻게 된다고요? 이러한 추세에서 어떻게 됩니까? 뻑 치고 가버려요. 그럼 이 추세 라인에서 어떻게 됐다고요? 3에서 5거래일, 3에서 5%. 이거 어려워요? 선생님, 그렇게 안 되는 종목도 있는데, 안 되는 종목을 왜 편입하셔, 그러면? 네? 되는 종목 이런 거 사서 편입하셔서, 이게 수익의 끝이 어디에, 이거? 네? 흥분돼요, 저도 이런 거 보면은. 이걸 왜 편입을 못 하시냐는 거예요, 이제. 편입하실 수 있어야 돼요. 이번 주부터 추세 분석해서 편입 못 했다고요? 에이, 그럼 저 바닥에서 캔들은 왜 편입 못 했어요? 1월부터 해서 못 했다고요? 알겠습니다. 여러분 3월 달에 복습할 때 한번 보겠습니다. 2월 달에도 이런 종목이 다 있을 겁니다. 분명히 캔들 수업한 1월 달에도 분명히 있었죠? 그래서 이러한 종목군들 절대 놓치시지 마시고요. 아모레지는 더 보여드릴 겁니다. 아모레지는 뭐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수익이 뭐 어마어마한, 상승률이 어마어마한 종목이니까 그런 종목 보면서 제가 소형주 급등 나온 거 보여드리는 거 아니잖아요. 대형주 급등 나온 거 보시면서 시장 주도주 잡아내시는 방법도 공부를 해나가시기 바랍니다. 자, 아모레지 한번 더 볼게요. 자, 일봉 차트. 어떻게 됐습니까, 이거? 이거 난리 나서 조금 전에 여기까지 보여드린 것 같아, 제가. 이거 어떻게 하려는 거예요, 이거 지금. 여기서부터 지금, 예? 저도 말이 안 나옵니다. 제가 자료를 준비하고 제가 그림을 그렸지만은, 예? 그래서 실전 차트 놓고 보시니까 이런 게 있는데, 지금까지 보여드린 것만 말씀드리면 또 화내실 거예요. 왜? 그런 거 말고 또 관심 좀 가질 만한 거 없냐. 그리고 좀 아무리 교육이어도 우리가 관심 좀 가질 만한 종목도 대형주 중에서는 슬쩍 언급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언급을 안 할 건데 교육자료 중에서 여러분들이 잘 판단을 해보세요. 자, 마지막 종목입니다. 마지막 예저 종목인데요. 한번 놓고 보시죠. 자, 보시면은요. 대한항공 일봉 차트예요. 언제까지냐? 1월 말. 그죠? 1월 말까지의 기준입니다. 2월 초가 포함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얘도 복잡해요. 사연이 많은 종목이에요. 급등 나왔어. 하락 추세 또 형성됐어. 다시 상승 추세로 돌렸어. 여기서 제가 말씀드린 3에서 5거래일 동안에 윗부분에서 놀다가 그냥 들어갈 수 있어요. 있는데 밀려버렸어요. 밀렸는데 어떻게 됩니까? 이거 잘 해석하셔야 돼요. 위에서 3에서 5거래일 이상 위에서 놀았어요. 근데 다시 꺾여서 내려왔어. 그럼 여기 지지라인은 일단 형성된 지지라인 아닙니까? 그러고 나서 추세는 이렇게 가파라졌어요. 다시. 무슨 얘기냐면 여기를 뚫을 에너지가 있었다는 겁니다. 에너지가. 근데 이 에너지가 소진된 에너지라면 밀려 내려왔을 때 이 추세 라인, 평상시 추세 라인을 깨고 내려가야죠. 아니죠. 다시 올렸다는 거는 저때 조정을 받았을 때 아무래도 시장 조정이 있지 않았겠느냐. 혹은 흔들기. 네? 혹은 속이기. 이평선에서 배우기로 했던 속이기. 이런 부분이 있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어찌됐건 이 부분은 원래 이제 펀더멘탈 부분은 말씀을 안 드려야 되는데 조금은 그래도 교육을 위해서 힌트를 드린다면요. 유가 급락이 있었죠. 유가 하락이 있었잖아요. 항공주 수혜 아닙니까? 그래서 급등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나마 지난주에 제가 기본적 분석 이런 부분을 해드렸기 때문에 좀 편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어떻다고요? 유가 하락 부분에 대해서 수혜주 말씀드렸는데 오너 리스크 부분이 부각이 됐죠. 오너 리스크 부분이 부각이 되면서 회사의 펀더멘탈과는 상관없이 물론 기술적 분석과 기본적 분석에 특히 기본적 분석에 오너 리스크 부분이 포함이 됩니다. 하지만 좀 과도한 부분이 있다. 그리고 시장 해석 부분은 지난주에 제가 기술적 분석 중에 수급 분석을 해드렸어요. 그 부분을 감안해서 놓고 볼 때 대한항공 부분은 다소 주가가 눌려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화면 한 번 더 놓고 보시면은요.
가파른 상승 추세 이후에 원래는 추세의 지속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됩니까? 추세의 지속이 아니라 급격히 하향. 그리고 지금은 이제 추세 공부기 때문에 사실은 좀 애매하긴 합니다만 조금만 더 팁을 드린다면은 지난주에 공부했었던 수급 부분 있죠? 수급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또 할 거예요. 그런데 한 번 더 검토를 해보십시오. 검토를 해보시면 이 구간에 개인들이 지속적으로 물량을 뺏겼습니다. 상당히 많은 부분, 10%에 가까운 지분을 개인들이 뺏겼어요. 뺏기면서 주가가 오른 거예요. 근데 여기가 오너 리스크가 부각되던 시점입니다. 그리고 아직 해결이 안 됐죠, 사실은. 그래서인지 개인에게 떠넘긴 물량이 없이 조정이 크게 나왔어요. 그래서 매수 평균 단가가 대략 44,000원 정도 됩니다. 44,000원. 이거는 뭐 HTS상에서 나오는 내용이에요. 객관적인 내용이고, 그리고 역시 대한항공 역시도 시가총액 수조 원에 달하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지난주에 공부를 했기 때문에 언급을 드리는 거예요. 지난주에 공부했던 뭐가 있다? 수급 부분. 그 부분이 포함되어 있고 추세 부분이 포함되어 있고. 그죠? 그렇게 된다면 여러분들께서는 무엇을 하셔야 된다? 관심을 가지시고 새로운 추세 부분을 분석을 하시고 또 혹시라도 만약에 조정이 나온다면은 거기에서 5거래일, 10거래일을 지켜보시다가 캔들을 잡아내실 수 있어야 되고 그렇게 된다면 상반기에 따뜻하시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빠르게 진행해서 도저히 뭐 정신이 없어서 못 쫓아오시겠다 하시는 분들은 자료부터 일단 다운 받으십시오. 그리고 실시간으로 지금 첨삭 지도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참여하셔서 이해 안 되시는 부분 질문 주셔서 이해하시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신개념 증권교육 프로그램 윤정두의 주식 투시경. 오늘 강의와 관련된 궁금증 있으신 분들은요. 망설이지 말고 지금 접속해주세요. 방송과 동시에 윤정두 전문가가 온라인상으로 실시간 답변 드립니다. 함께 하시는 방법 알려드립니다. 이데일리TV 홈페이지 프리미엄 투자클럽에 들어가시면 윤정두의 주식 투시경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이곳에 들어오셔서 방송과 동시에 윤정두 전문가가 온라인상으로 실시간 답변 드립니다. 또 오늘 강의 자료를 미리 다운로드 받으셔서 함께 들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 빨리 들어오세요. 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제도 흥분하고 오늘도 굉장히 흥분하고 있습니다. 종목이 나오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흥분하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부터입니다. 이제부터 이동평균선에 들어갑니다. 이동평균선의 설명도 캔들만큼 너무너무 어려워요. 굉장히 쉬운 건데도 이거를 마음적으로 여러분들이 조금 와닿고 깨달으셔야 되거든요. 캔들에 영혼이 있다고 그러니까 윤정도 좀 이렇게 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셨잖아요. 이동평균선에 대해서 그나마 이건 좀 영혼보다는 에너지라고 표현했으니까요. 에너지를 느끼셔야 되는데 얼마만큼 그게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오늘 첫 발을 딱 담글 때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드릴 거고요. 다음 주에는 뭐 더더욱 강조를 드리겠죠. 그래서 이 이평선만 아시고 보시더라도 어려운 분석하실 필요 없어요. 아주 쉽게 분석하셔서 아까 캔들 하나 보여드렸잖아요. 처음 시간에. 캔들 하나로 큰 수익 내는 종목 잡으실 수 있었던 것처럼 이평선 하나만 가지고도 수익률에 극대화를 할 수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럼 이평선에 대해서 무엇인지 정의부터 이렇게 천천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 보여드리고요. 주식의 에너지를 내포하고 있는 지표다.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그리고 주식 분석의 3대 요소. 뭐 누가 정했니? 그러면은 글쎄요. 시장에서도 이런 얘기를 하고 제 기준에서는 이거 이상의 분석은 없습니다. 사실은. 캔들 가지고 종목 발굴해서 바닥에서 잡아내고 이평선 가지고 추세 이용해서 수익률 극대화하고 그럼 끝난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거래량 해석하면서 중간에 속이는지 안 속이는지 추세가 계속 이속될지 안 될지 요거만 하면은 90% 이상의 승률을 가져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동평균선이란 그러면 무엇인가요? 라고 해놨는데 자, 보십시오. 각 거래일별의 종가의 산술평균 수치를 연결한 선 어렵죠? 어렵습니다. 밑에 보면은 5거래일 동안의 종가의 평균 수치 이것도 어찌 보면 어려우실 거예요. 그래서 준비를 했습니다. 자, 화면 보시면요. 2015년 1월 5일부터 2015년 1월 30일까지의 신세계 상장업체죠. 역시 조 단위 이상의 대형주입니다. 신세계의 일자별 종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자별 종가라는 게 뭐예요? 시장에서 그날 하루 종일 매매 공방이 있었고 결국은 매수자와 매도자의 힘이 뭉쳐져서 결정된 마지막 가격이라는 거예요.
뭐 여러분들 아시는 그 종가인데 그게 굉장히 여러 가지 뜻을 내포하고 있다는 겁니다. 캔들의 꼬리 하나가 굉장히 심오한 것처럼 이 종가라는 것도 그냥 종가가 아니에요. 오르면 좋죠. 박수치고. 근데 그런 겁니까? 아니에요. 굉장히 치열한 공방 속에서 매수자와 매도자의 심리가 다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더 사겠다, 덜 사겠다. 더 샀으면은 이러한 가격보다 더 올라갔겠죠. 그죠? 매도자가 강했기 때문에 저기 1월 5일 가격보다 밀려 있을 겁니다. 그죠? 이러한 것을 다 포함하고 있는 건데 5일 이동평균선, 우리가 5거래일 이평선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5일 이동평균선의 가격 산출은 쉽습니다. 플러스. 나중에 변동성 배우겠지만 변동성은 조금 혼란이 올 수 있어요. 근데 이것은 그냥 이동평균선 나누기 5 해주면 돼. 종가 플러스 나누기 5. 그렇게 해서 나오는 게 174,300원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 5일째에 지금 장중에 거래가 되고 있다. 그래서 174,000원이 아니라 174,500원, 175,000원 이렇게 형성이 되면은 요 끝자리가 바뀝니다. 계속. 왜? 요게 변동되는 순간 계속 컴퓨터가 알아서 계산을 해서 이 평균 가격이 형성이 돼요. 그래서 장중에 이평선이 계속 특히 5일선 같은 경우 이평선이 살아서 움직입니다. 요즘 뭐 산거래일선도 보시는 분도 계시고 물론 뭐 당연히 분봉 보시는 분도 계시겠죠. 근데 일단은 우리가 이평선이다 했을 때는 일자별의 기준에서 얘기하는 게 흔한 기준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5거래일의 이동평균인데 조금 더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조금 더 설명을 더 해드릴게요. 그 다음 날은 또 어떻게 되느냐. 또 그런 부분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의 5일선이 방향을 어떻게 틀지, 20일선이 어떻게 틀지 이걸 추정해 볼 수 있겠죠. 남들보다 조금은 더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화면 다시 보겠습니다. 화면 보시면요. 6거래일째 5일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날의 5일선은 요 가격이 되겠지만 그 다음 날은 어떻게 됩니까? 5일 동안의 종가 평균이니까 얘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7일째의 5거래일 이평선은 뭐냐? 그냥 그대로예요. 얘 없어지고 얘. 그죠? 그렇게 해서 5거래일 평균, 나머지 20거래일의 평균은 뭐다고요? 20일 동안의 종가를 플러스해서 나눠준 것. 쉽잖아요. 지금 여러분들 만약에요. 제가 약간 뭐 좀 어려운 얘기가 될 수 있죠. 변동성이 또 중요하잖아요. 변동성은 또 계산 방법이 조금 달라요. 근데 그거 설명드리면 막 머리 아프단 말이야. 그나마 다행스럽게 종가의 이 평균이다. 얼마나 쉽습니까? 근데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 5일선이 이탈되면 단기 추세가 무너졌다고 5일선을 탈환하면 단기 추세가 살아났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표현을 하는데 이 5일선이 어떻게 생성되는지도 모르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캔들 모양 놓고 보면 종가가 어느 정도 나오고 그렇게 되면 5일선이 어떻게 산출되는지도 이해하시면은 추세 부분을 누구보다 한 발자국 먼저 앞서서 이해하실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HTS상에서 다 계산이 돼서 표출돼서 나옵니다만 어떤 식으로 산출되는지는 꼭 이해하고 넘어가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5일선, 20일선 이런 부분이 내포하고 있는 또 의미는 뒷부분에서 차분차분 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부분이요. 역시 또 표를 놓고 보면서 설명을 드릴 텐데 각 이평선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건 짧게 쭉 지나갈게요. 왜? 뒤에서 굉장히 강력하게 말씀드릴 거니까. 일단 5일 이동평균선의 다른 표현으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단기 생명선, 단기 추세선, 단기 심리선. 왜? 5거래일이잖아요. 5거래일이면 뭐예요? 일주일입니다. 딱. 일주일 동안에 매매자들이 막 그냥 거기에 다 집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종가가 형성이 됐을 거 아닙니까? 어느 날은 10,000원이고 그 다음 날은 매수가 셌으면 1,100원이고 예? 이러한 추세들이 그때그때 다 나올 거 아니에요. 그것을 5거래일 동안에 평균을 내서 5거래일 선에 가격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는 일주일 동안에 살아 숨쉬는 모든 사람들의 에너지가 다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의. 매수자의 에너지, 매도자의 에너지 다 포함되어 있겠죠. 캔들은 영혼을 갖고 있다면은 이평선은 그래서 에너지가 있다는 겁니다. 왜? 실질적인 내 매수, 매도가 들어와서 막 싸움을 하고 있고 거기에 평균 단가가 형성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5거래일은 일주일이죠. 일주일 동안의 추세. 여러분들 솔직히 말씀드려서 중장기 같이 투자하세요. 이렇게 말씀드리지만은 매매 매일 하시잖아요.
매매하시면서 그러면은 하루, 이틀, 3일, 일반적으로 5일, 일주일 정도 놓고 매매를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간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표현할 때는 5거래일선을 생명선이다 이렇게도 표현을 하고 단기 추세선이다 이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아시겠죠? 자, 다음 페이지 놓고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5거래일 동안에 평균 종가 가격이다. 투자자의 심리를 나타낸다. 이평선 상승 시에 수급 논리에 의해서 추가 상승이 나온다. 수급 논리에 의해서 추가 하락이 나온다. 이평선 하락했을 때는요. 간단해요. 5일 이평선 탈환 시에는 단기 상승 추세이고 이거 누가 몰라? 다 알죠? 다 아는 내용이에요. 다 아는 내용이니까 짧게 갑니다. 비법은 숨겨져 있는 거예요. 항상. 예? 이야 이거 굉장히 지금 바빠요. 그래서 오늘은 5일선에 대해서만 아주 집중적으로 말씀드릴 거예요. 왜? 다음 주에 우리가 막 21선, 60일선 막 배워야 되잖아요. 5일선만 배우시면요. 21선, 60일선, 121선 이런 이평선에 대한 내용이 다 대부분 다 소화가 되고 이해가 돼요. 왜? 같은 거예요. 뭐 별다른 건 없어요. 사실상. 그래서 5일 이동평균선을 오늘 시간 얼마 없습니다만 마저 설명을 잘 드릴 테니까 이해를 하십시오. 무슨 내용이냐면 자 5일 이평선만 넣어놨어요. 5일 이평선만 넣어놨습니다. 5일 이평선만. 아시겠죠? 이게 5일 이평선인데 웹젠도 주가가 많이 올라와서 이제 시가총액이 1조다. 옛날 생각하시고 1조 미만 종목 갖고 나왔다 생각하지 마세요. 1조 이상의 웹젠. 뭐 이때는 1조가 안 됐지만은 5일 이평선 위로 올라탔을 때의 시세는 상향된다. 추세는 상향된다. 여기가 있다 보니까 이게 있다 보니까 별로 안 올라온 것 같지만 얘만 땡겨서 놓고 보면 이것도 많이 올라온 겁니다. 상당히 많이 올라온 거예요. 그리고 지금 추세 부분에 있어서 이평선이 어떻게 됐습니까? 앞부분에 그 텍스트로 나온 부분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그래서 이 상승 곡선에서는 어떻게 돼요? 대부분이 캔들이 위에 놓여져 있죠. 그죠? 자, 뉘어져 있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내려왔다, 올라갔다, 내려왔다, 올라갔다 이러고 있어요. 그리고 다시 상승이 가파라질 때 어떻게 됩니까? 캔들이 다 위에 있죠. 무슨 얘기냐면은, 아이, 그걸 누가 부르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추세가 한 번 나면 어떻게 된다? 지속된다라는 얘기, 지속된다. 예? 뒷부분에 21선, 61선, 121선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5일선의 기준, 단기의 기준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그 상승 각도가, 예? 이평선이잖아요, 이평선. 평균 단가라고 그랬잖아요, 5일. 잘 다시 생각을 하세요. 5일 평균 단가가 가파라진다는 겁니다. 20일은 조금 얘보다는 덜 가파르겠죠. 60일도 왜? 60일 평균이니까 이쪽까지 다 포함되는 평균 단가니까. 120일은 여기 뭐 다 포함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각도가 여기서 급하게 올라가더라도 각도가 장기선은 조금 120일선 같은 경우는 장기선이라고 표현할 거 아니에요. 긴 기간이니까 무려 6개월이니까요. 그렇게 되고 그 다음 60일선, 그 다음에 20일선, 뭐 5일선. 무슨 얘기냐면 지금 놓고 보셔야 될 부분은 5일선만을 말씀을 드린다면은 이 5일선 부분은 단기적인 추세의 흐름을 가장 잘 표현한 선이다. 왜? 5거래일 동안의 평균만을 나타내고 있으니까. 이 선의 급격하게 움직임이 굉장히 빠르게 진행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요. 매매가 빠르신 분이 아니시라면 사실은요. 매매가 빠르신 분이 아니라면은 5일선을 탈환했을 때 매수, 5일선 하향했을 때 매도 반대합니다, 저는. 반대예요. 이게 지금 좋은 종목 갖고 나와서 상승 추세 쫙 나오니까 야, 추세 놓고 보십시오. 이렇게 추세 놓고 보세요. 이렇게 말씀드렸지만은 실질적으로는 개인 투자 이 종목은 성공이 됐어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예를 들어서 이럴 때 다 매수매도 이거 어떻게 감당할 거예요? 수수료도 감당이 안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겨내실 수도 없습니다. 이론적으로는 가능할 수 있어도 거의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뒷부분에 중장기 이평선 같은 경우에도 중요하게 공부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단기 매매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다 보니까 5일 이평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시는데 이평은 다 중요합니다. 이평선은 다 중요해요. 그리고 5일선의 기준에서 설명을 드리다가 이 정도에서 마무리 짓는데 다음 주에 아주 깊이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리고 실전 차트도 보여드릴 거고. 그래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뭐라고요? 5일 이평선의 기준에서도 추세를 놓고 본다. 추세. 올라타면 상승이다? 그럼 올라타서 그 추세가 살아있으면
캔들로 잡아서 바닥에서 잡아 들어가시든 혹은 추세를 그려서 추세로 가지고 가시든 혹은 이평선이 추세선이 되니까 이평선을 기준으로 우리가 매매를 기준을 잡든 굉장히 많은 전략이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흥분되지 않으세요? 저는 막 흥분돼요. 너무너무. 그래서 다음 주에는 더더욱 많은 자료로 많은 자료도 필요 없습니다. 알찬 자료로 준비해서 여러분들께 실제 시장에서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러한 전략을 알려드릴 테니까요. 다음 주에도 꼭 기대를 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료 꼭 다운받으시고요. 그리고 다음 주까지 복습 꼭 하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까지 주식 투시경의 윤정도였습니다.